안녕하세요. 우리 뷰티TV의 훈쌤입니다. 오늘은 미니 거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미니 거상 수술과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 리프팅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고주파나 레이저 이런 것들 이용한 리프팅 시술과 이 미니 거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 리프팅 시술의 경우에는 이제 원리 자체가 피부 아래에 있는 어떤 단백질층을 좀 자극을 해서 다시 재생시키는 원리인데요. 이 고주파나 레이저를 가해서 이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는 것이죠, 내부에서. 근데 그 상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이제 단백질층이 다시 재생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좀 자극이 많이 되면 더 이제 쫀쫀하게 좀 재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고주파나 초음파, 레이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근막 부분의 탄력을 좀 개선시켜주는 시술이 바로 이제 그런 리프팅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 시술의 사실 가장 큰 장점, 흉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다만 이제 효과가 좋은 분들은 좋지만 전혀 못 봤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개인차가 꽤 크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받아야 되는 게 좀 힘들다. 금액적으로나 또 어떤 이제 스케줄을 맞추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떤 리프팅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미니 거상 수술은 말 그대로 거상 수술인 거죠.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극을 주는 근막층을 자극을 주고 끝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물리적으로 처져 있는 근육의 부분은 잘라내고 이제 물리적으로 당겨 올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물리적으로 어떤 수술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어떤 효과의 폭이나 유지 기간이 있어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를 하게 되고 당연히 흉터가 남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가 있고, 또 회복 기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붓기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제 효과의 폭이나 유지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미니 거상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절개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절개는 측두부와 귀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거는 귀 앞에만 되는데, 이 부분은 특히 예쁘게 봉합만 잘하면 어느 정도 이제 흉터가 성숙되는 기간을 지나면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옅어지기 때문에 흉터 측면에서도 미니 거상 수술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리프팅, 이제 안티 에이징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어떤 관리, 리프팅 시술 같은 것들이 있고 수술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많이들 궁금해하시지만 어떤 현재 피부의 탄성이나 현재 상태, 처짐의 정도, 피하 지방의 축적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지금 하기엔 더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는 혼자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만 와서 직접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니 거상 수술과 어떤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 리프팅 이런 시술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네, 여기까지 우리 뷰티TV의 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